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도 저희에겐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울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두 명의 오랜 친구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에서, 다른 한 사람은 캐나다에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고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잠시 고국을 찾은 참이었습니다. 이민 1세대, 소위 교포라 불리는 이들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과 함께 인생의 다음 장을 향한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씁쓸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바로 국경 하나 차이인데 너와 나의 삶이 이렇게나 다를 줄은 몰랐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 1980년대 대한민국의 격동기를 뒤로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북미 대륙으로 떠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 자녀들을 키워냈고 이제 비슷한 나이에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나온 30여 년의 세월은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삶의 무늬를 남겼습니다. 병원 문턱을 넘는 마음의 무게부터 매달 통장에 찍히는 연금의 액수, 이웃과 나누는 온기, 그리고 노후를 바라보는 마음의 평온함까지. 대체 무엇이 국경선 하나를 사이에 둔 두 나라에서의 삶을 이토록 다르게 만든 것일까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35년을 살아온 66세 박정민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두 아이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은퇴가 가까워질 무렵부터 그의 몸은 서서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혈압약을 달고 살게 되었으며 당뇨 초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65세가 되어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메디게 플랜까지 추가로 들었지만 병원비 부담은 해가 갈수록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약값은 매년 무섭게 치솟았고 메디케어로는 보장되지 않는 치료 항목들이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몸이 아플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병원비 고지서가 날아올까 봐 그게 무서워서 오히려 아픈 걸 숨기게 되더군요. 어느 날 허리 통증으로 간단한 시술을 받은 박정민 씨는 $5,000, 우리 돈으로 약 650만 원에 달하는 본인 부담금 청구서를 받아 들고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헌신했는데 어째서 나이가 들고 약해질수록 삶은 더 불안해져야만 하는가.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역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그는 경기도 안양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지내며 걸어서 복지관과 병원을 오갑니다. 여긴 집 앞에 바로 병원이 있고 진료비는 $10,000도 채 안 나와요. 한국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여기선 아파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반면 캐나다 토론토 외곽에서 40년을 살아온 68세 김문실 씨의 삶은 조금 다른 빛깔을 띱니다. 남편과 함께 청소 일을 하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그녀의 삶 역시 고단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료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캐나다의 전국민 무상 의료 시스템, 즉 공공의료보험 덕분이었습니다. 65세가 되자 캐나다 정부는 그녀에게 노령보장연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과 함께 그녀는 소박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은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앞날이 캄캄하지도 않아요.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갈 때도 그녀는 진료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과 비교하면 속도가 터무니없이 느립니다. MRI 한 번 찍으려면 몇 달을 기다리는 건 기본이에요. 한국이었으면 당장 해결됐을 일이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사실 김문실 씨도 처음에는 한국으로의 귀국을 고민했습니다. 자녀들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캐나다에 남기로 했습니다. 몸은 좀 불편해도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커요. 여긴 내가 평생 살아온 곳이고 더 이상 내가 이방인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걱정은 별로 없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 두 사람의 선택을 모두 경험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69세 한상우 씨는 젊은 시절 미국 시애틀에서 사업을 했지만 은퇴가 가까워지자 국경을 넘어 캐나다 밴쿠버로 이주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몸이 아픈 것보다 돈 걱정이 먼저 들더군요. 그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해 은퇴자들을 위한 주택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계속 살았다면 언젠가 병원비 때문에 평생 일궈온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어요. 캐나다는 불편한 점은 많아도 적어도 그런 공포는 없더군요.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같은 북미 대륙 안에서 무엇이 아닌 교포들의 은퇴 후 삶을 이렇게 극명하게 가르는 것일까요? 첫 번째 차이는 단연 의료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메디케어가 존재하지만 본인 부담금, 약값, 장기 요양 비용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구멍이 너무나도 큽니다. 특히 치과, 안경, 보청기, 간병 서비스 등은 대부분 개인이 해결해야 하기에 별도의 비싼 민간 보험이 없다면 노년의 삶은 순식간에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의사 진료비와 입원비 대부분이 공공보험으로 해결됩니다. 진료를 받기까지의 대기 시간은 길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비극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노년층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통증보다 진료비가 먼저 걱정되는 나라와 기다림은 길어도 돈 걱정은 없는 나라. 이 차이는 노년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안정망과 공동체의 구조입니다. 미국은 광활한 영토만큼이나 도시 간거리가 멀고 은퇴 후 교외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 없으면 병원이나 마트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이는 자연스레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있지만 그마저도 없다면 외로움에 빠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에 비해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삼는 만큼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는 정부 지원을 받는 한인 복지회관, 시니어 센터, 노인정 등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통역 지원 서비스는 언어 장벽이 있는 한인 노년층이 쉽게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처럼 걸어서 병원, 시장,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입니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철저히 본인의 근로 이력과 납세 기록에 기반합니다. 평생 저임금 노동이나 자영업에 종사한 이민자들은 충분한 크레딧을 쌓지 못해 연금 수령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노령보장연금 외에 소득이 낮은 은퇴자에게 소득보장보조금이라는 추가 현금을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개인이 쌓아온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매달 예측 가능한 현금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노년의 불안감을 크게 덜어줍니다. 결국 미국과 캐나다의 차이는 사회 철학의 차이로 기결됩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능력 있는 개인이 철저히 준비한다면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거나 불운을 겪는 개인은 가파른 절벽으로 내몰릴 수 있는 철저한 자기 책임의 사회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공동체의 안정과 포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속도는 느리고 효율은 떨어질지 몰라도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 가겠다는 연대의 철학이 사회 시스템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 인생의 황혼기를 어디서 보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의 액수나 제도의 유불리만으로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이 사회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기꺼이 기댈 수 있는 곳, 차 없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 외로울 때 손 내밀어줄 이웃이 있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이방인이 아닌 온전한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곳. 수십 년간 이역만리에서 땀 흘려온 우리 교포들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 앞에서 던지는 이 무거운 질문은 비단 그들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노쇠하고 병든 이들을 어떻게 품어주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걷게 될 그 길 위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남기기를